어제까지 나온 작년 4분기 실적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50% 넘게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은 2배 이상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최근에 개인 수급은 조금 좀 주춤해진 상태입니다. 한때 74조까지 올라갔던 고객예탁금이 66조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데요.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코스피 시장 진단서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200을 좀처럼 뚫고 올라가지는 잘 못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난 1월 말까지 코스피가 이제 두 자리 숫자의 상승률을 매월 지금 3개월째 보여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가파른 변화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도 커질 수밖에는 없는데 이런 폭등장의 속도가 계속되면 좋겠지만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참 3천선에 대한 첫 저항에 대한 모습을 확인한 것이 바로 지난주의 흐름이었었고 예. 다행히 현재 시장의 기세가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밀고 올라가려는 성질은 보여주고는 있지만 현 위치에서 새로운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시지표나 기업이익 이런 새로운 모멘텀이 장착돼야 될 필요들도 있고 예. 또 새로운 매수 주체에 대한 등장들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지원 등이 이제 투자자들의 바램만큼 신속하게 바로 이어지면 모르겠는데 거시 지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거고 기업 이익도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그렇죠. 분기에 한번 나오는 나오는 거고. 상황이다 보니까 음. 그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 결국은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점검하기 이전까지 현 구간은 어떤 방향이 결정되었다라기보다는 조금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서 있다라는 것이 현 시장 국면의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당분간 주식시장은 3,000과 3,200 사이에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네. 좋은 폭내예요. 우선은 당장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 너무 조바심을 느낄 필요는 분명히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3천선만 안전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우호적이고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제공된 겁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가 3천선 아래로 내려오니까 정말 세상 끝난 것 같이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는데 예. 문제는 3천선을 조금 밑돈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쁜 투자 환경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를 주식들은 오르고 이제 오히려 새로운 주식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떤 지수 변화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오히려 개별 기업의 변화, 새로운 성장 전략에 대한 등장 이런 부분 등을 조금 더 찾는 자세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급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급하면 모두 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에 계속 초점을 맞췄었는데 기간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작년도에 삼성전자 하나로 평가이익이 20조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주식들을 전부 합치면 평가이익이 58조가 났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아마 70조 이상이 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국민연금 한 기업입니다. 하나입니다. 다른 데까지 따지면 이제 굉장히 많아질 거고 그렇다가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전체 자산에서 주식을 얼마만큼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 운영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맞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걸 계속 넘어가 버리니까 계속해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최근에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간에 이런 그 상황 자체가 앞으로도 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우선 수급 환경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더 정확한 정보와 지금까지의 상황 등을 설명하는 것들이 더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국내 기관과 그리고 연기금의 주식 매도 등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본다거나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연기금이냐 이런 식에 대한 표현을 쓸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지난해 이후에 지금까지 장세를 주도한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올바른 선택 그리고 과감한 선택이었었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현재까지 주식시장이 순항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부분 등으로 볼 수가 있지만 그 이전으로 보게 되면 우리 가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투자 자산 중
너무 현저하게 주식에 대한 비중이 작았었다, 그렇죠. 낮았었다라는 것들이 지적할 부분이 있고 그 이전에 그 개인이 우리 주식을 관심을 두지 않았었던 부분을 보완해 주었었던 것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계 자금이 현재 증시에 유입되면서 누군가는 사면 파는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내 기관은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 입장을 취할 수밖에는 없고 이들이 매도를 취하는 것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의미보다는 너무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특히 연기금의 지난 10년 동안의 동향만 보면 지난 10년 동안 연기금은 현재까지 그 데이터를 포함을 했었을 때 약 한 55조 원 정도의 순매수를 지금까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내다 팔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연기금이 매도했었던 적은 딱 2차례밖에 없는데요. 예. 작년과 올해뿐만이 아니라 2018년도에 2018년도가 언제냐라고 하면 이제 주가 굉장히 높을 때였죠. 그렇죠. 2,600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무역 전쟁이 막 일어나는 시점. 이때 이제 연기금이 매도를 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연기금과 같은 공적 기관들의 장기 자산 운용 계획들 중에는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적정 그 비율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고 예. 이 원칙에 따라서 현재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라는 거 보는 부분이지 현재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뭐 매도를 하면서 뭔가 시장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의견을 담고 있다라고 봐야 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동차 상승이 굉장히 좀 두드러집니다. 자동차 업종이. 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애플과의 제휴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요. 근데 그 어제 우리 출연자가 나와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한 해에 세계적으로 자동차 회사나 다른 곳과의 제휴가 400건 이상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렇게 굉장히 큰 재료일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자동차 주식의 상승이 기대를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발생할 수 있을 만하거든요.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우선 단편적으로 주가 측면만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둘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우리의 지금 어떤 실물 경제의 현실을 보게 되면 아직 팬데믹 상황은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렇죠. 백신 보급이 아무리 빠른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까지 복귀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현 경제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플랫폼 기업들, 다른 해당 기업들에 대한 성장을 그동안에 구현을 해왔었는데 문제는 이런 플랫폼 기반한 어떤 경제 시스템이 실제 실물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구현돼야 될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일반 포털 기업들이 뭐 금융 산업에 뛰어든다거나 뭐 배달 서비스에 뛰어든다거나 이런 부분 등이 실제 그 고용을 창출하면서 경제에 도움을 주기 시작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결국 IT 분야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그 효과를 보기 쉽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자동차라고 이제 해당된 부분이겠죠. 그리고 자동차라는 분야가 기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왔었는데 예.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 등이 상당히 강하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게 되는 부분은 실제 실물 경제에 고용을 유발시키느냐 아니면 투자가 이루어지느냐로 우리가 판단하는 면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정말 어떤 새로운 자율주행이나 전기차에 대한 출시 부분 등으로 인해서 공장을 새로 짓는다거나 사람을 뽑는다거나 뭔가 M&A를 한다거나 이런 액션이 취해지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예. 투자자들의 마음은 앞서가는데 기업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게 된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평가하게 되는 과정이 오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자동차가 IT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15년 전서부터 계속 얘기가 그렇죠.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옛날서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애플과의 제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기점으로 해서 그냥 주가가 폭발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자, 그 4분기 어닝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 그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50% 넘게 증가했으니까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우선 보면 이렇게 영업이익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게 어떤 요인 때문일까라고 하는 궁금증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게 그래서 올해는 과연 실적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도 또 있습니다.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아직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아주 결론 짓기까지는 조금 이르지만 예. 왜냐하면 아직 결산 실적이 나온 상태도 아니고 물론 아주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신속하게 실적에 대해서 공지를 했지만 아직 전체 결산에 대한 부분이 완전 다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해 하반기 3분기 이후로 우리 기업들의 이익의 개선 속도는 상당히 빨라져 있고 그렇죠. 4분기는 아직 비경상 비용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건너뛰고 1분기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1분기 실적도 상당히 그 개선 정도는 클 것이다라고 보고 예. 있거든요. 현재 예상하는 1분기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약 41조 7천억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예.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7조 원을 기록했었던 것과 비교하면 1분기도 근 이익 증가는 한 50%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라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지난해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전 2019년도 1분기가 약 한 38조 정도였었기 때문에 예. 정상적 경제 상황과 비교해서 보더라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 만들어졌다라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마다 실적의 변화 등을 보게 되면 매출이 이익 신장 속도와 비슷하다라고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비용 절감 효과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수행을 해왔고 조금 불필요했었던 비용 요소 등을 절감하면서 마진을 끌어올리게 된 부분 등이 이익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우리 기업들이 지금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약간 마른 장작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 마른 장작. 그렇죠. 조금만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 이익의 신장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는 없다. 예. 그 이후에 이제 그동안에 절감해왔었던 여러 마케팅적인 요소 이런 부분 등을 조금씩 늘려가겠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지금 어떤 이익 모멘텀의 변화에서 감지가 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장작이 불이 타고 그게 석탄에 옮겨 붙어야 계속 가던데 네네네, 결국 이제 그렇죠. 석탄으로 옮겨 붙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올해의 과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네요. 그렇게 꾸준하게 이제 지속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 수요 환경이나 그렇죠. 지금의 이런 팬데믹 상황 등이 조금 더 진정되었을 때, 그럴 때는 이런 단기적인 변화가 추세적인 상황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죠. 예, 자 이렇게 그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 중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 한번 좀 꼽아주시죠. 뭐 역시 IT에서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예. 또 기업들의 투자 활동과 그리고 그 여러 수주 관련 이슈가 있는 산업 등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 등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가계의 소비 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기업의 소비, 여기서 기업 말하는 소비는 투자와 생산과 관련된 부분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IT와 소재 부분 등에 대한 어떤 관심 등이 특히 실적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IT와 수주 관련 소재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